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시간 성공 시스템에 대해 강의해야 될 메나테크 Q2 PPD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강사님 강의에 제가 좀 자주 등장했죠. 예, 이 코로나 시절에 잘못하면 이 폐지를 주스러 다니면.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유명 강사님들 작년에 저와 함께 강의장을 누비고 했던 강사님들 2020년 한 해 동안 수입이 제로에 가까웠고요. 저는 이번 달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2019년보다 더 늘어난 소득 때문에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긴 했지만 3억이라는 소득을 2020년에 이 코로나 시절에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이 강의를 맡고 나서요. 그 위기의 시대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아까 강사님 앞강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수입이 제로가 됐을 때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일까? 내가 퇴직을 당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소득이 끊겼을 때 얼마나 버틸까 하는 그 질문에 생각해보면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아픈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또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시장성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안심이 되고요.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는 과연 시스템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트워크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시스템에 대한 본원적인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창에 시스템이란 말을 찾아봤더니요. 한번 여러분들 차근히 읽어보시면 필요한 기능 혹은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이렇게 조합한 집합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은요, 우리 삶의 도처에 존재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시스템이 있고요. 교회에도, 학교에도,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진행되는 이 방송의 이 과정 안에서도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뭔가 운영되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다 시스템이 존재하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대변을 만드는 과정도 소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뒤에 어떤 결과나 결과물들의 뒤에 다 시스템이 붙어요.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그걸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요, 세상이 요동칩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초기 교회 때는요, 성경 책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요, 성직자들밖에 못 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성경에 있는 귀한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쇄 기술이라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종교가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성직자가 얘기하는 그 성경에 대한 구절이 무조건 옳다고 믿었던 그 시절에 제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시스템들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굉장히 무서운 파도이죠. 그래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경영학 대학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포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미국의 자동차 포드라는 회사의 초창기 모습인데요. 포드는 혁신가였습니다. 포드 이전에도 독일에서 다임러, 그러니까 지금의 벤츠죠. 벤츠라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포드라는 사람이요, 야, 저거 너무 비싸다. 그래서 비전을 꿈꾼 거예요. 어떤 비전을 꿈꿨냐면 정말 싸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타게 하고 싶다. 근데 저게 당시 돈으로 3,000불이었답니다.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수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 자동차는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한 대를 놓고 저기 가서 몸체 가져다가 놓고 다시 바퀴 가져다가 끼고 다시 뚜껑 닫고 이런 식으로 차 한 대를 놓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차 한 대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물건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든 거죠.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고 심지어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고, 그냥 차가 벨트 위에서 움직이면 바퀴 끼는 사람은 계속 바퀴만 끼고 헤드라이트 끼는 사람은 계속 헤드라이트 끼는 그런 구조로 한다면 훨씬 인력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요, 가격이 당시 돈으로 3,000불 하던 차값이요 300불로 10분의 1로 줄어들고요,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람의 인력이 90% 감축됐습니다. 사실
저거 외에도요, 저 포드라는 회사가 자동차를 저렇게 만들어서 대중에 전파하면서요, 도로가 정비되기 시작했고요, 많은 대중들, 자동차와 관련된 유관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1등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게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포드가 컨베이어 위에 차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구나 정도 알지만, 그거에 연관된 효과와 효능으로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부국으로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 시스템이라는 건, 그 좋은 시스템이라는 건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여러분 그렇게 거창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볼까요? 이것도 시스템입니다.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 틀이 없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안에다 팥을 넣고 붕어빵을 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으로 일일이 붕어빵을 만들면 나 정도 먹는 정도의 붕어빵밖에는 못 만들 거예요. 그걸 내다 팔거나 남은 걸 내다 팔거나 하는 데는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저 틀이 있으니까 넣고 조금만 돌리고 시간에서 돌리면 나 먹고도 남을 정도의 붕어빵이 만들어진 거고, 그것을 결국 시장에 내다 팔아서 종잣돈과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결국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잉여 부가가치를 만드는,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시스템은 효율과 효과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과연 뭘까?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근데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나 보다, 재테크를 해서 부자가 됐나 보다, 뭘 해서 부자가 됐나 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부자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직접 만들거나, 이걸 창업이라 그러죠. 아니면 만들어진 걸 내 거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시스템을 소유한 자와, 그 자본주의 시장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시스템을 소유한 자와 시스템을 소유하지 못한 자. 그럼 시스템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무슨 일을 해요?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역할을 해주는 월급쟁이를 사는 거고, 시스템을 소유한 자는 그 시스템에서 나는 잉여가치의 대부분을 다 갖는 거죠.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제 친구가 증권회사를 다니면 투자 전문가인데요, 걔가 어떤 벤처기업 하나를 잘 투자해가지고 회사 500억을 벌어줬대요. 그런데 그때 인센티브로 5억밖에 못 받았다고 막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500억을 벌어줬는데 나한테는 5억밖에 안 줬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모르는 게 있어요. 회사가 시스템을 제공한 거고, 그 투자를 프로세스를 통해서 부가 창출되는 과정에 시스템을 소유한 자는 그 친구가 아니라 주주나 회사의 오너들이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스템을 소유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시스템을 통해서 창출된 부의 잉여분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영업을 열면 그 시스템, 그 가게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건물이나 상가를 갖고 있으면 그 시스템이 내 거가 되는 거죠. 회사를 만들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술도 내 시스템의 일종이긴 하죠. 아름다운 외모도 시스템의 일종이에요. 탤런트들, 연예인들 아름다운 외모 갖고 그 부를 창출해내는 시스템을 내가 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탤런트가 자기 도와준 내가 10억을 탤런트가 벌었어. 매니저한테 다 주지 않잖아요. 대부분을 그 시스템을 소유한 탤런트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는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그런데 그럼 시스템을 소유하는, 시스템 오너가 되는 길은 과연 뭘까요? 방법은 뭘까요? 돈이 있으면 됩니다. 돈으로 시스템을 사면 되거나 하면 돼요. 아니면 기술 같은 특별한 게, 요즘 같은 경우는 기술 같은 게 있으면 돈이 따라오기도 하죠. 저는 크게 봐서 시스템의 주인이 되거나 시스템의 오너가 되는 방법은 돈과 기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탁월한. 근데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술 있어요? 여러분의 기술을 믿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될 만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과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 오너가 될 거예요? 평생 누군가는 시스템 오너가 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시스템에 종사하는, 시스템의 안에서 노력하고 부역하고 심지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노동하는 존재로만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살다 떠다니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런데요, 세상에
사람들이 하도 시스템을 갖고 싶어 하니까 시스템 할인마트가 하나 등장한 거예요. 들어봤어요? 시스템 할인마트가 하나 등장했어요. 처음 듣죠? 오늘 내가 처음 만든 거야, 이거. 나 있는 강의 그대로 안 써요. 얼마나 노력하고 지금 만드는데. 우리 배종원 사람이 하도 있는 거 우려먹는다 해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아,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늘 헝그리한, 늘 배고픈 스폰서 만나가지고 늘 힘들게 살고 있어요. 아까 저기 졸고 있었어요, 사실은. 시스템 할인마트가 뭐냐면요. 당신도 시스템을 소유하라. 싸고 저렴하게 내가 공급할게. 뭔지 아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예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도 시스템 오너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시스템 싸게 팔게. 주인으로 살아봐. 근데 죄송한데 저건 사기예요. 주인이 안 돼요. 주인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은 저건 창업도 아니에요. 개업인데 가맹에서 뭘 열잖아요. 진정한 시스템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내 맘대로 판매할 수도 있고 내가 확장시킬 수도 있어야 돼요. 메뉴 하나 꼭지 하나도 못 바꾸는 건 소유한 게 아닌 거예요. 내 맘대로 판매나 확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저거 사는데요, 큰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또 비용을 투자했는데 망하는 건 네 몫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비용도 들지만 리스크도 따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저기에 좀 속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프랜차이즈 창업하셨던 분들 꽤 있을걸요? 시작할 때 창업 설명회 박람회 가보십시오. 지금 킨텍스에서 지금은 못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한 번씩이요. 프랜차이즈 박람회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당신들을 시스템 오너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하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스 만들어가지고 상담하고 우리 치킨은 달라요. 우리 떡볶이는 달라요.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입지를 잘 찾아주니까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가맹하고 나면 나 몰라요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손해보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빨려 들어가는지 아세요? 시스템 오너가 돼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한번 돼보고 싶은 거예요. 그 주인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추가 소득, 남게 되는 가치를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잘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영업의 부도율을 보면 알아요. 폐업률을 보면 알아요. 이제 시스템이 지금 매력적이긴 한데 저런 리스크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과 시스템을 한번 제가 비교해 봐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스템 사업이라 그래요. 제가 9년 전에 네트워크 시작할 때 강사님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사업입니다. 시스템 사업입니다. 그러는데 그 뜻이 사실 깊게 와닿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올 6월 6일이 되면 만 9년이 됩니다. 만 1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9년 정도 이 일을 하고 또 제 전문 분야가 마케팅, 경영 컨설팅 분야다 보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 사업인데, 프랜차이즈 시스템 사업이고, 떡볶이집도 다 시스템 사업이에요. 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가게, 시스템이 훌륭한 거예요. 망하는 가게, 시스템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사업이란 말은 좀 틀려요. 차라리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 시스템적인 요소가 다른 사업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스템은 이게 다른 거예요. 첫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을 공유하는 사업이에요. 내가 살 필요 없어요. 있는 시스템을 같이 싸고 저렴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공유라는 말, 공유 경제 많이 들었죠? 요즘 공유 주방이란 말 들어봤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 지금 공유 주방 들어온다고 좀 난리가 났는데, 왜냐면 냄새 난다니까 공유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비즈니스 갖고는 핵심 키워드예요. 핵심 경쟁력이에요. 내가 소유하지 않아요. 그 시스템을 운영되는 어떤 것든지 운영되는 시스템이 존재해야만 되는데 그걸 내가 굳이 돈을 내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또 시스템이 공짜로 공유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스템이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잖아요. 근데 공유하는 거예요. 이 엔지니어분들 자기 기술을 공유하고 있고요. 저는 강의력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사회자는 사회자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필요 없어요. 왜? 초기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술이 필요 없어요. 왜? 나눠주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맨하텍 사업이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100% 성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딘가에 가서 누가 여러분 이거 100% 성공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즉시 나오십시오. 그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 이 기업에 투자하면 당신은 즉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권유받아서 자기는 즉시 그 사람과의 거래를 끊는데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여러분 100% 지금 이 방송 보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맨하텍 사업한다고 100%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하지만 제가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한다면 제가 개런티할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열심히 나오고요. 이런 강의 열심히 들으면 좀 유식해지고 똑똑해질 겁니다. 뭐 돈을 버는 건 여러분의 노력요 아니까 그건 제가 개런티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진정한 시스템 오너가 되실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SO라고 하는데 시스템 오너를 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한 노하우를 가지고 또 그 노하우를 갖고 내가 가맹점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촌치킨을 해가지고 교촌치킨 그 간장 소스를 붓고 만드는 걸 배웠지만 내 밑으로 내질 못해요. 참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내 동생한테도 이 교촌치킨 가맹점을 내게 해주고 싶어. 그 내 밑으로 교촌치킨을 내질 못해요. 동생한테 본사한테 내려가서 그래 부채살처럼 쫙 펼쳐야 되지 내 밑으로 내려가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맨하텍 사업을 통해서 내가 노하우를 알게 된다면 내가 또 가맹점의 본사처럼 또 내주는 거예요. 또 그런데 내가 내준 그 동생도 또 본사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프랜차이즈랑 여러분이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는 없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완전히 극복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가로 열고 실천도 따라야 되겠죠. 이거 실천을 한다는 전제입니다.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틀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 여러분에게 공짜로 리스크 없이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스템 오너가 되는 방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MBA라는 과정입니다. 맨하테크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는 과정이에요. 4320이라는 게 뭐냐면 4번 강의를 듣습니다. 4주가 아니라 4회 강의를 듣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3권의 작은 책자를 읽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물론 교재비 3만 원 여러분이 직접 내셔야 돼요. 저희가 무료라고 한 건 교재비는 포함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재비요, 여러분 책자나 자료를 받는 원가거든요. 그냥 집에 놓고 봐도 정말 훌륭한 책이고요. 거기 있는 책 하나는 건강과 관련된 잃어버린 영양소라는 책이고요. 하나는 파이브라인의 우월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가치고요. 하나는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셀프 리더십에 대한 책이에요.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여러분만 읽어도 본전치기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읽으면요 계속 돈을 벌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마치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가 MBT라고 해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나서요 내가 필드에서 이걸 실천해보고 싶어. 그러면 MBS라고 해가지고요 석세스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가이드를 다 해줘요. 이제 6월 초부터, 요번 일요일날 끝나면 6월 초부터 우리 다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피디 세미나라는 건데요. 정말 이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새로 바뀐 경제 시스템, 우리 사회 시스템 때문에 우리도 네트워커들도 굉장히 큰 변형을 겪으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지금 부산에서, 뭐 광주에서, 뭐 춘천에서, 지금 제 파트너 한 분은 LA에서 막 이렇게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무너뜨려지는 결과가 있긴 했지만, 그 좋은 점도 있었지만 하나 아쉬운 건 저 고피디 세미나 못하는 건 하나 아쉽더라고요. 정말 오프라인상에서요 한 12시쯤 모여서 밤 9시까지요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그 사업에 에너지를 주고받는 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거 화면 갖고는 에너지 전달 안 되잖아요. 지금 전달이 돼요, 나는? 되는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봐요, 다들. 예. 들려, 나. 저 부산! 대답 좀 해봐, 빨리. 광주도 대답하고, 예. 사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 못해서 아쉬운데, 여러분, 만약에 고피디 세미나라는 저 세미나는 뭐냐면요. 성공자, 그러니까 사업자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노하우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9시간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 전수해 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세미나죠. 정말 저는 저 세미나 참석할 때마다요. 저도 9년 전에 그냥 저 혼자 등록해 놓고 파트너 한 명 없이 처음 갔어요. 아내랑 손잡고. 뭐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거 좀 못하는 게 지금 코로나 시대의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GD, PD, 리더십 세미나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MBA 이전에 저 SO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 저것은 저 화요일, 목요일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송하는 내용들을 소그룹별로 SO 사장님, 시스템 오너 사장님들이 진행하는 작은 소모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핵심적으로 MBA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랑을 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에게 80억 건물을 선물해준 졸업장입니다. 제 이름이 써 있고요. 2012년 8월 12일에 저도 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올해 50살이고요. 저에게 수많은 수료증, 수많은 졸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나온 졸업장이겠죠? 그 졸업장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 긴 시간을 투자해서 받은 그 졸업장, 그 졸업장을 갖고 내가 그 졸업장을 써먹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먹은 건 뭐냐면 삼성그룹 들어갈 때 입사원서에 졸업장 첨부한 거 외에는 제 인생을 특별히 바꾸지 않았고 들어간 이후에는 그 고려대학교인지 지방대학인지 차이 없이 그냥 삼성의 직원으로 직원 배지 달고 산 게 답니다. 하지만 저 갱지로 된 저 졸업장은요, 저의 인생만 바꾼 게 아니라 제가 아이가 셋인데요, 우리 3남매의 삶 어마어마하게 바꿔놨죠. 저 수료증 덕분에 중학교 3학년 저희 딸, 중학교 2학년 저희 둘째는요, 원어민 수준의 어학을 합니다. 한국에서 살았지만 굉장히 비싼 국제학교를 다니면서요, 큰 녀석이 1억 6천, 작은 녀석이 1억 4천. 우리 중학교 교육까지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녀석도 중3까지, 중2까지 한 놈은 1억 6천, 한 놈은 1억 4천 투자해서요, 외국 유학 갔다 온 것보다도 훨씬 원활한, 정말 짜증나는 게 넷플릭스 보면요, 이 녀석들은 자막도 영어로 놓고 봐요. 아, 나는 좀 한글로, 지네는 들리잖아, 영어가. 나는 그 한글을 보는데도 지그들 잘 보겠다고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봐가지고 사실 열받는데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나온 아빠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걸 듣는 그들을 보면서.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자식들에게 어떻게 그게 선물이 가능했을까요? 저 수료증 하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고 여러분 자식의 삶, 가족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맨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진행하는 MBA 과정을 한번 전신전력으로 들어보십시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장보다 훨씬 위대한 졸업장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마다요, 저 졸업장을 007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요, 이사하면 여러분 막 짐이 막 섞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금부치 같은 거 중요한 문서들 가방에 따로 넣어서 자동차로 이동하잖아요. 이삿짐에 안 넣잖아요. 저 9년 된 저 수료증이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저는 이삿짐을 챙길 때 저 수료증하고 애들 금바지 몇 개 있는 거하고 집문서 뭐 이런 거를 007 가방에 따로 넣어서 늘 차 안에다 넣고 잠가 놓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저기 상패들이 저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자리에 저는 저 수료증을 걸어 놓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은행 다니시는 분이 800억 건물 제 월소득을 얘기하니까 보통 예금, 적금 말고요. 보통 예금 여기 이자가 얼마입니까? 뭐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따지니까 저한테 300억 보통 예금입니다 하니까 또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결국엔 저렇게 갱지로 된 보잘것없는 MBA 수료증이 저에게 맨하테크 Q12 PPD, 저 Q12는 2020년 1년 동안 코로나 그 시즌에 저의 최고 직급이었던 PPD라는 직급을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최고 직급을 12번 유지했다는 영광스러운 패입니다. 여러분, MBA 들어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어쩌면 여러분이 집중해서 안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실에 수업하는데 누구는 서울대학을 가고 누구는 못 가고 누구는 100점을 맞고 누구는 빵점을 맞는 건 여러분의 듣기의 차이니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제대로 들어보시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MBA 입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하라는 거 아니다. 공부해보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4주, 3권의 책, 20번의 음성 파일. 여러분, 메나텍 사업을 안 해도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뭐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유튜브 들여다보고요. 뭐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채널 보고 있고, 런닝맨 보고 있고, 무슨 텔레비 프로 보고 있는 거, 그거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공부고요. 여러분 삶을 바꿀 겁니다. 그냥 들어도 됩니다. 교재 안 사도 돼요. 나 그 3만 원이 아까워요? 그냥 들으셔도 되는데 3만 원 내고 교재로 들으면 어마어마한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후에 평생 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부터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ROTC 출신입니다. 제 아파트 단지에, 제가 사는 퍼스트월드라는 아파트 단지에 ROTC 선후배들이 꽤 계십니다. 그 중에는 교육자 출신으로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는 거나 뭐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정말 능력 있고, 그분들 세대는요, 직장 생활만 해도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정도의 세대였어요. 저한테 20년 위에 선배라서 한 70세, 70 몇 세 되는 선배인데요. 육체가요, 같이 테니스 치면 저보다 더 잘 치세요. 체력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디를 가면 내 돈 쓰고 모임을 만들지 않는 한 갈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퇴직 후에요, 대충 40년 정도 직장 다니는 여유 시간이 남아요. 60에 은퇴해서 80까지 20년 산다고만 쳤을 때 생리적인 시간들,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시간들 빼면 하루 12시간씩 남는다니까요. 그렇게 20년을 살아버리면요, 주일제로 8시간씩 직장 다닐 시간이 40년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재앙일 수 있습니다.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노후에 3고가 있잖아요. 노후의 3고가 뭐죠? 이런 겁니다. 외롭고 아프고 돈 없고. 외롭고 아프고 돈 없고. 그런데요, 메나테크 사업하잖아요. 친구의 부자가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돼요. 저에게는 저보다 20살 어린 파트너도 겠지만 저보다 20살 많은 파트너도 계십니다. 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 모인 공간에서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나이와 상관 있습니까? 혹시 여기 연세가 많은 분들,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 한번 좌우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30살 나보다 차이 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이렇게 무언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첫째 시간에 들으셨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불멸의 영양제는 아니지만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의 자유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는요, SO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시스템 오너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스템을 소유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오너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제공받아요. 하지만 이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붙여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시스템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분이라고 인증해드린 거예요. 우리 그룹에서 제공하는 이 시스템을 잘 당신은 쓸 줄 알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인증해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 MBA를 수료하셔야 되고요. 아까 트레이닝 과정인 MBT라는 걸 마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SO, 여러분의 선배 시스템 오너들이 운영하는 SO 미팅을 6번 정도 참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눈으로 익히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PD 세미나, 제가 아까 그 아쉽다라고 하는 그 고PD 세미나를 지금은 우리가 오프라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PD 사장님이라는 분과 함께 들을 경우에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는데, PD 사장님들과 함께 3번 정도, 그러니까 연속 3달을 들으면 3개월 정도 되겠죠? 그렇게. 그럼 마지막은 내 산하로 일정 볼륨의 이상의 그룹원들이 구성됐을 때 당신은 드디어 이제 한 100여만 원의, 월 100여만 원의 소득을 받는 시스템 오너입니다라고 인증해 주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3개월 만에 저기에 도달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3년 만에 도달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도달한다고 루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늦게 도달했으니까 탈락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사장님과 우리 SO 사장님들 비교라는 게 있는 거죠. 창업 비용이 들지 않아요. 시간이요?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SO, 우리 지혜그룹의 SO는요, 아이들 유치원 다 보내고 집 간단히 청력 10시에 나갈 수 있어요. 11시에 나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애들 다 재워놓고 밤 10시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 때문에 집을 지키는 강아지처럼 점포를 지키고 있는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아지라 표현해 죄송한데요, 사실인 거예요. 가게에 묶여 있는 거죠. 세파트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을 지키기 위한 세파트랑 뭐가 다릅니까?
이 결정권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똑같은 차이래도.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인세소득이요? 불가능해요. 시간적 자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GL그룹의 SO는 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영사업자는 궁극적으로 시스템 오너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교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엔 내가 먼저 시스템 오너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프랜차이즈처럼 어떻게 돼요? 저 두 명을, 내 친구랑 내 여동생이랑 두 명을 또 시스템 오너로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돼봤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 소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골드 이드라고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 소유가 되는 골드 이드란 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내가 알려준 내 친구랑 내 여동생이 거기서 멎어 있으면 안 되고 그들도 나처럼 각각 두 명에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내 여동생하고 내 친구도 월 100만 원 소득에서 200만 원 소득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저 6명의 시스템 오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프레지덴셜 디렉터라는 PD가 돼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400만 원. 그러면 대기업, 중견기업의 과장 소득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의 중견기업의 과장 정도의 직책을 수여하려면 적어도 인서울대학교는 나와야 되고 4년제 대학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 바로 달아줍니까? 과장 되는데 그걸 7년에서 8년, 10년 걸려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조건 안 따지거든요. 나이 안 따져요. 외모 안 따집니다. 내가 경험한 정보를 자산화하여 알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디서 제공된다? 그룹에서 공짜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흥분이 느껴져요? 이 정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짱구예요. 짱구. 죄송합니다. 이게 청중의 반응이 없어서 그냥 온라인상으로도 에너지를 주려고 지금 좀 전까지 졸고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 스폰서님이 파지 준다는 얘기 바짝 정신있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우리 스폰서님이 배재현 사장님이 저를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예요. 저는 파지만 주셨겠습니까? 대리운전도 뛰었지. 제가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했을 거예요. 몸이 부서졌을 거예요. 그러다 길에서 죽었겠지. 자, 그 다음입니다. 또 밑에 있는 분들이, 나도 100만 원에 머물고 싶지가 않아. 나도 200만 원 소득자가 되고 싶어. 그리고 내 친구와 내 동생도 200만 원에 머물 줄 알고 나도 한 400만 원 대기업, 중소기업, 과장처럼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이 도운 거예요. 공유 시스템을 갖고 계속 공짜 시스템에서 계속 돌려서 저렇게 만들어냈다고 칩시다. 그럼 내 동생과 내 친구는 PD가 되는 거고요. 한 직급 올라가서. 그래서 3, 400만 원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내 동생과 친구를 통해 나온 분들도 골드 ED라는 직급이 되는 거지만 나는 결국엔 뭐가 되나? 브론즈 PD라는 연봉 1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는 올라가지만요. 대기업의 급여는 안 올라요. 거의.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임금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TV에서는 끊임없이 TV나 드라마나 광고에서는 끊임없이 소비를 조장하고 소비를 유도하면서 노출시켜 놓고 소득은 안 늘어가니까 집 담보대출을 현금 인출기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서 대출 받아서 소비하고 그래도 집 팔면 내가 갚을 수 있겠지 하는 안도감으로 계속 그러고 빚내서 사는 인생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브론즈 PD가 되면 연봉 1억, 대기업 임원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시스템 강의, 늘 했던 강의의 큰 맥락은 그대로 반복했는데요. 오늘 조금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6, 7분 안에 하나 끝내겠는데요. 네트워크 시스템의 꿀팁 하나 여러분한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요. 네트워크업을 하다가요.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분들이 많이 생겼냐면요. 저만 해도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메나테크가 처음이고 이 그룹이 처음이지만 의외로 여러 네트워크를 경험하고 다니시는 분들, 네트워크는 될 것 같은데 여긴 안 되는 것 같아서 옮기면서 다니는 분들에게 팁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여러분 이게 표면에 드러나 있는 뭐 보상 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게 수치로 드러난 것들은 여러분이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 하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볼 줄 알면 블루칩을 찾을 수 있어요. 남들이 아직 인정해주지 못하는 건데 언젠간 대박이 나는 아이템, 대박이 나는 조직, 대박이 나는 회사를 찾을 수 있는 그 팁을 오늘 방출하겠습니다. 뭘까요? 리더십과 그룹의 문화입니다.
이건 어느 수치에도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네트워크 회사로 옮길 때, A사라는 회사로 옮길 때 그냥 인터넷에 나온 A사 2020년도 뭐 매출액 상승률이나 회원 가입수나 이 정도 보지, 그 안에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어떤 품성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업이 사고 팔을 때요, 에셋이라 그래, 자산을 측정하거든요. 얼마 주고 그 회사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자산을, 그게 회계사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저블 에셋이라 그래요. 비저블, 눈에 보이는 자산. 근데 실제로 기업을 사고 팔 때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인비저블 에셋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문화, 정신, 리더십 이런 거, 사기. 그건 장부상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장부상에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이 기업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새로 선택하고 옮길 때요, 저 리더십과 그룹의 문화까지 들여다볼 줄 알면 선수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미국 경영자들의 연봉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7천억대, 뭐 1600억, 1400억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모럴 해저드다, 뭐라 그러냐면 도덕적으로 저거는 부패한 거다, 저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이러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볼까요? CEO 바뀌면서 인텔의 주가가요 수조 원이 뛰어버려요. 미국에서요 CEO들에게 그렇게 고액연봉을 주는 거, CEO 한 사람이 바뀌면 회사 시가총액이요 수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미국은 뭐냐면 리더를 중요시 여기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30대 때 회사에 대한 불만, 조직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리더십 책을 수십 권을 읽으면서 쾌감을 느꼈어요. 쾌감. 왜? 맞다. 저 새끼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저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요, 정말 그걸로 제 어떤 분노와 문제의식을 분출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020년 월드컵 하면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누구 떠올라? 골 제일 많이 넣는 놈 떠올라요? 히딩크 떠올라요. 수많은 선수들이 경기장에 떴는데 우리는 히딩크를 기억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 히딩크 리더십에 대한 책이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지금 18년 전 얘기예요. 아마 이게 뭔지 모르는 세대도 있을 거예요. 20대들은 저게 뭐예요? 자기 태어나기 전쯤 얘기잖아요. 뭐 1살, 2살 때 엄마 젖빨고 있을 때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인터넷 때문에 히딩크 리더십이라고 딱 떠요. 그리고 나서 히딩크 리더십 해가지고요, 쭉 기사들도 많고 동영상도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도 히딩크가 난리가 났었대요. 그러면서 뭐 블로그 이런데, 심지어는요 학술 논문에도 히딩크 리더십에 대한 학술 논문이 수천 편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스트라요? 여러분 정명훈, 서울시장을 지휘했던 정명훈 그분이 연봉이 뭐 20억이 됐다 10몇 억이 됐다 난리가 난 적 있죠. 하지만 그건 그만큼 줄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지휘자에 따라서요,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하늘과 땅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죠.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저도 지휘자가 그냥 팔만 흔들고 대충 똥폼 잡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카레난가, 그 독일의 유명한 그 머리 백발의 그 지휘자가 있어요. 일단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멋쟁이. 그분이 중국을 갔는데요. 그 중국의 국가 그 교향악단의 음악을 듣는데 세계적인 지휘자가 오니까 즉석에서 지휘를 청한 거예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는. 근데 그냥 지휘봉을 잡고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났는데요, 청중도 감동했지만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감동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음악을 만들어낼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는 지휘자인데 그 지휘자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 지휘자가 그 각각의 음들을 다 끌어낸 거예요. 전쟁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 명랑 이런 거 봐보세요. 우리 이순신 장군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엔 리더십이요 전체를 좌우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GL 그룹에도 멋진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라는 게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악기와 각각의 연주자가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상태를 끄집어내서 조합시키는 지휘자거든요. 제가 왜 강의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 지휘자들, 우리 이명진 배준사한테 문의드리는지 압니까? 저 혼자 제 칼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어떤 으로로 이번 원데이 세미나를 운영할지를
주목하는 거죠. 그 지휘 주목이라는 거예요. 지휘자, 지휘관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멋진 큐트웨브 인증사진도 있고요. 한번 또 영상 볼까요? 이 좀 영상 찍은 건데 한번 계속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복장으로 등장도 하고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회사 안에서는 두 손가락, 세 손가락에 드는 리더인데요. 일상을 볼까요? 다른 곳에서 더 빛납니다. 언제서 빛나냐? 엊그저께 화장솜 왔을 때 저러고 다니시더라고요. 앉아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 가면 최고 리더가 저거 키링 뭐 이렇게 자제 어떻게 할지 저러고 있는 거고요. 체육대회에 있으면 저렇게 나와가지고 물건 제품 진열하고 앞에서 부침개 붓고 이러는 거죠. 저는 우리 시스템을 강조하는 데서 오늘 무슨 내용을 담고 싶으냐, 이 후반부 내용이 저의 핵심입니다. 그룹 자랑 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2020년 그렇게 일도 덜 했는데 내 그룹에 나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잘 굴러갔을까 하면 훌륭한 지휘자를 만난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랑을 해가지고 우리 배주원 사장님한테 떡을 얻어먹고 이명희 사장님한테 뭐 골프채 하나 선물 받고 그런 관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수많은 조직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상사와 리더가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솔직히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저 위치 되면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저런 나쁜 놈. 저 위치에 있으면 책임감이 저거밖에 안 돼? 심지어 싸우다가 양주병으로 머리 맞고 깨져가지고 피도 흘린 적도 있고요. 정말 군대, 삼성, 야쿠르트 뭐 모든 조직 심지어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 만나보다 리더십이 허접했습니다. 하지만 50세밖에 안 된 47살밖에 안 된 저 젊은 리더가 이끄는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그룹원들 여러분 우리 그룹을 자랑할 때요. 자랑할 거 하나 있습니다. 최고 리더가 겁나게 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최고 리더가 겁나게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늘 헝그리해. 히딩크인가? I'm still hungry야. I'm still hungry. 미치겠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집에 12시까지 계시다 갔어요. PPD 집에 파트너 후원해 주겠다고 12시까지 있다 갔어요. 여러분 네트워크엔 적어도 제가 네트워크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분들 어느 회사 뭐 행사장 가니까 그렇다며요. 최고 리더 등장하면 막 경호원이 달라붙고 막 노트 이렇게 디밀면 이렇게 사인해 준다고 줄로 쭉 긋고 그러고 간다며요. 여러분 그런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현장에서 같이 뛸 수 있는. 저는 수많은 리더십 책을 읽으면서요. 아, 이렇게 이상적인 리더십은 책에 있거나 옛날 얘기에만 있는 거라고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왜? 내가 몸담았던 모든 조직의 실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교과서에서 봤던 그 리더십의 모범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일원이 된다는 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멋진 리더십을 여러분이 실존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솔선수범의 리더십의 결과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도 따라오지 못하는 글로벌 리더스 그룹만의 문화입니다. 그룹 문화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직 구성원의 행동, 형성과 의사 결정 등 조직 내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조직 내 존재하는 전통, 관습을 의미하며 조직 시스템의 핵심 가치로 조직 경쟁력의 중요한 무형의 지표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의 시스템의 효과성을 측정할 때 가장 핵심이 문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나라는 문화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요 중학교 때 백범 선생의 백범 그걸 학교에서 읽으라고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그 페이지였어요. 군사력이 없어서 일본 놈들한테 나라가 짓밟혔고 총칼이 없어서 짓밟혔던 우리나라인데 김구 선생님은 왜 새로운 나라가 되면 군사 강국이 된다는 소리를 안 하고 왜 문화 강국이 된다 그랬을까? 왜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말을 없앴고 의복을 없앴고 문화를 없애는 문화 말살 정책을 폈을까? 문화가 없어지면 민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네 땅 하나도 없이 2000년을 떠돌다가 지금은 나라를 잡고 지금 나쁜 짓 많이 하잖아. 이 나쁜 놈들. 객관적으로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어디됐든 나라 안 없어지고 지금 막 그 넓은 그 산유국들 사이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는 게요.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죠. 아, 문화라는 거구나. 그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석유가 많이 난다고 탱크를 많이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글로벌 리더스에는 어디도 쫓아오지 못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엊그저께 화장솜이 겁나게 많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에 있어서 미쳐가지 못했는데요. 좀 전에 강의하셨던 분 저랑 만만치 않습니다. 저 폐지 준다 했는데 본인도 찌그리고 앉아서 저러고 있어요. 수건 나누고. 아까 LG전자 연구원 출신이라는 김찬호 사장님 저러고 있잖아요. 볼까요? 다 쭈그리고 앉아서 저 전단지 나누고 있고 전단지 세고 저러고 앉아 있는 거죠. 저거요 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요 저거 조짜서 만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물건이 도착하면 실버 PD라는 연봉 한 1억 5천 이상 되는 방이요 딱 떠요. 지금 뭐가 오는데 좀 와주실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럼 눈치 보고 누가 가고 안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던 일도 멈추고 갑니다. 그리고 생색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저는요 당신 그룹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이 문화라는 거예요. 이 문화. 어? 이렇게 앉아서 또 아까 이명진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저 우리 사람들 서 있잖아요. 지금 방송 쓸 때도 엊그제 여기 방송 여기 있거든요. 줘봐요. 얼굴 음지를 지향하잖아. 얼굴이 안 보여. 저러고 있어요. 티 안 내. 하지만 이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이 문화는요. 제가 경험한 한도 안에서는 대한민국 최강입니다. 세계 최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준과 언저리에 범접한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끝이 어딘지 모를 거라고 자신합니다. 내가 소속돼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성공의 가장 큰 기반은 훌륭한 리더십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우리 그룹의 문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시스템과 문화를 가진 맨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과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분 삶에서 한번 내가 꽃 피워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폭발적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라는 이슈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의료체계와 의료 시스템이 대단한지 알았는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결국에는 내 몸이 내 몸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면역력밖에 없다. 이런 걸 다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폭발적인 시장에서 구경만 할 건지 직접 경험하면서 성공을 누릴 건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남들 다 꽃놀이 갈 때 이런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신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들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